학비를 위해 몸파는 학생 급증, 급격한 일본의 빈곤. 일본 뉴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도 일본 학생 지원 기구라는 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빌려주면서 대출이 아닌 장학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대학생 장학금은 국내 4가지와 해외 유학 장학금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대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국은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자금 대출 후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일정 이상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의해 자동 상환이 시작되며 반대로 소득의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 상환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 자동 상환이 중단된 경우가 2017년 47,716명에서 2021년 98,459명으로 4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업을 못하거나 실직한 청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G7 선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 연수입은 늘지 않는데도 대학 학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대학생 2명 중 1명이 갚아야 할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 차입 총액은 평균 324만 3천엔이며 차입 총액이 500만 엔 이상인 비율도 12.4%나 됩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300만 엔, 500만 엔이라는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한 청년들의 장학금 파산이 급증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도한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22일 슈에이샤 온라인에서 보도한 학비를 위해 몸을 파는 학생이 급증 중 일본의 빈곤을 본격화시킨 2004년의 분기점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성과 젊은이를 직격하는 일본의 빈곤 문제, 이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빈곤 문제 취재를 계속하는 논픽션 라이터 나카무라 아치히코 씨는 2004년이 분기점이라고 지적한다. 왜 미성년자의 범죄나 몸을 파는 여성이 증가 일로를 걷는가? 2023년 1월에 도쿄도 코마에시에서 고령 여성이 폭행당해 사망한 강도 살인 사건, 5월에는 긴자 롤렉스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코마에시 사건에서는 19세 대학생을 포함한 4명의 실행범이 체포됐고 긴자 사건은 범인 전원이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전율이 감돌았다. 한편 가부키초의 오쿠보 병원 앞에서는 매일 일본인 가창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매춘 행위가 벌어진다. 타친보라고 불리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주로 Z세대 여성들로 몸을 파는 이유는 주관에 하는 일의 싼 임금, 대학 학비, 아이돌 덕질이나 호스트클럽 비용 등등 다양하다. 전후 혼란기에 빈발한 강도는 중죄이며 여성의 가창 행위는 매춘 방지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버리는 젊은이들이 끊이지 않는 말기적인 상태가 되고 있다. 현재의 일본 빈곤화의 분기점이 된 것은 2004년이다. 심각한 저출산이 진행되어 국가나 지자체, 부모들이 소중히 키운 남자들이 강도가 되고 여자들을 매춘부로 만들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보면 정부는 조타를 압도적으로 잘못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004년 4월 독립행정법인 일본 학생지원기구가 발족해 대학 장학금의 유의자 대출을 개시했다. 학비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수익자 부담의 세대 연수입이 낮다고 인정된 가정의 학생과 대차 계약을 해 빚을 지게 한다는 것이었다. 고용의 비정규직화로 학생의 부모 세대가 가난해져 학생들은 거액의 빚을 짊어지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고용 자유화를 목표로 노동자 파견법의 개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4년 3월 제조업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이 본격화되었다.
여성들이 잇따라 비정규직으로 옮겨져 노동자의 저임금이 상시화되었다. 또 하나 2003년에 시작되어 2004년에 격화한 가부키초 정화작전이다. 점포형 풍속점은 쇼와 시대부터 빈곤 여성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기능했지만 여성의 빈곤이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된 2004년에 무너뜨리고 만 것이다. 양질의 고용을 빼앗고 미성년 대학생에게 유의자 부채를 떠안게 하고 여성들의 안전망까지 빼앗음으로써 심각한 빈곤 시대가 열렸다. 이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 독신 여성 3명 중 1명이 해당하는 여성 빈곤, 7명 중 1명의 아동 빈곤, 그리고 심각한 학생 빈곤이며 소중히 키운 아이들을 결국 매춘부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가부키초의 매춘부는 호스트 클럽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여성이 많다. 정책에 따른 빈곤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2004년부터 본격화된 고용의 비정규직화로 기업은 젊은 여성들을 부품이나 소모품처럼 취급했다. 젊은 여성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대체가 가능한 저임금 노동을 시키면서 많은 여성들은 희망을 잃었다.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거처나 취미조차 없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호스트나 과잉 아이돌 덕질에 빠졌다.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하기 위한 자금을 벌기 위해 비정규직 일반 여성들이 잇따라 풍속이나 가창으로 달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유행하는 일반 여성의 매춘은 여성으로부터 희망을 빼앗은 고용의 비정규직화의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범죄의 일선을 유유히 넘어오는 빈곤의 심각한 현상은 일본의 빈곤화가 본격화된 2004년의 분기점에 모두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학에 가는 돈을 위해 매춘이나 범죄를 해야 한다면 아동수당 등을 일절 없애고 대학까지의 모든 학비를 무상화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세금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 재원은 증세다. 전원이 스스로 장학금을 빌려 일하고 그것을 갚는다는 구조를 무상화, 증세라고 하는 형태로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호스광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좋지만 장학금 상환을 위해서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팔고 대학에 간다는 것이니 대학에 그럴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가지 않고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것이 공부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몸을 팔면서까지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지 의문입니다. 꼭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학비를 모은 후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배우면 언제든지 늦지 않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강도질하는 남자, 매춘에 빠지는 여자. 30년 전의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리고 30년 전에는 타진보를 하는 것도 애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일본은 후퇴하고 있는 것일까요? 2004년을 기점으로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유학생에게는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고 일본에 와달라고 하는데 일본인에게는 빌려주는 것뿐이다. 정말 일본은 점점 희망이 가라앉고 있다. 정치인은 뭐 때문에 있는 거야? 다음 댓글입니다. 정치가 기능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되는구나. 그동안 여성의 인권이라고 했던 정치인 무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인권을 떠들면서 하는 것은 표현의 규제뿐이다. 그림 속 여성의 인권은 지켜져도 현실 여성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 이상한 나라 일본. 이상입니다.